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 그 수능 완성 실전 4회, 그죠? 예. 14번에서 17번 문제. 됐니? 예. 뭐 14번과 15번 문제는 여러분 잘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번 실전 3회에서는 16번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어려웠던 문제다. 그래서 정답률을 확인했더니만 37.5% 됐으니까, 예.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 첫 번째 문제가 16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렇게 틀린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드네요. 예. 자, 일단은 14번, 17번 지문 단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맛을 느끼는 사람 앞에다가 1을 쓰시고요. 다시 말해서 레몬처럼 앞에다가 2. 다시 말해서 혀의 단맛 수용체의 앞에다가 3. 됐습니까? 예. 다시 오른쪽에 미라클베리 앞에다가 4. 다시 말해서 미라클베리 효과는 앞에다가 5. 전쪽 5개 달라고 해줘있더라. 저도 미라클베리라고 하는 것 조금 먹고 싶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안 팔더라고. 됐니? 예. 그래서 혹여라도 이걸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저한테 선물로 주면은 베리 땡큐 감사.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나갑니다. 보세요. 사람이 맛을 느낄 수 있는 과정은 음식 속 물질의 분자가 혀 표면의 미각 수용체에 결합하는 데에서 된다고요. 시작한다.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혀의 표면에는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미각 수용체라고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걸 혀라고 이야기해 보자. 됐습니까? 예. 자, 그 혀에 음식물 분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가지고 음식물 분자라고 하자. 그래서 음식물 분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자, 요것만 조금만 더 확대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뭐가 존재한다? 바로 미각, 그죠? 예, 수용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거기에 된다고요. 거대 음식물이 된다고요. 부착이 되면은 됐습니까? 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뭘 느낀다는 거야? 맛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더라라고 합니다. 됐니? 예. 그래서 혀 표면에 미각 수용체 결합하는 데 시작한다. 그래서 미각 수용체가 자극을 받게 되면 전기적 화학적 신호가 형성되어서 어디로? 뇌로 전달되고, 뇌는 이 신호를 해석해서 단맛이나 신맛 등으로 인식하게 된다. 뭐 그 과정 어렵진 않죠. 그런데 세모가 야, 정말 재밌다. 일부 물질은 잠시만요. 미각 수용체의 작동 방식을 바꾸어. 됐습니까? 예. 자, 뭐냐? 미각 수용체의, 그죠? 예, 수용체의 뭘 바꾼다고요? 작동 방식을. 됐나요? 예, 뭐 한다고요? 바꾸어서. 그죠? 예, 바꾸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바로 같은 자극에도 수용체의 반응과 활성화의 정도를 어떤 달라지게 한다. 같은 자극에도, 그죠? 예, 자극에도 바로 이 미각 수용체의 됐나? 예, 미각 수용체의 뭐를요? 반응과 됐니? 예. 그 다음에 활성화 됐습니까? 예, 활성화를 어떤다고요? 달라지게 해. 됐나요? 예. 됐니? 예. 오, 재밌다. 자, 다시요. 이러한 물질을 다시 내용처럼 교환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맛 변화 물질이라고 하네. 맛 변화, 그죠? 예, 물질이라고 하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봐봐요. 자, 미각 수용체 작동 방식을 바꾸어서 같은 자극인데도 수용체의 반응과 활성화를 달라지게 한다 그랬으니까 맛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르게 느끼게 만들더라라는 이야기. 그런 물질을 우리는 맛 변화 물질이라고 한다.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 서부에 자생하는 미라클베리 열매에 포함된 미라클이라는 단백질이 대표적인 뭐라고 있어요? 예이다. 예가 이거 체크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자, 미라클, 그죠? 예, 베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미라클린이라고 하는 뭐가 존재한다고요? 단백질이 있는데 걔가 대표적인 뭐 한다고요? 맛 변화 물질. 했니? 예.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미라클베리 열매는 그 자체로는 단맛이 느껴지지 않지만 이 열매를 섭취한 후에 신맛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달게 느껴지게 된다. 그럼 다시요. 얘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됐습니까? 예. 자, 맛이 있다 없다. 단맛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어떻게 한다고요?
단맛이 어떤다고요? 없는. 됐니? 예. 그렇다고 물어보자. 얘 신맛 가지고 있니? 아니야, 얘 신맛도 없어.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런데 단맛이 없는, 됐나요? 예. 그래, 그 자체는 단맛이 느껴지지 않아. 그런데 이 열매를 먹은 다음에, 자, 무엇과 만나게 되면은요, 신맛이라고 하는, 됐습니까? 예. 됐니? 예. 신맛이 음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먹게 되면, 됐습니까? 예. 재밌는 것은 얘가 뭐가 나타난다는 거야? 단맛이 어떤다고요? 나타나더라. 됐니? 그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미라클베리 내가 하나 먹었어. 뭐 맛있지? 됐나요? 무인데? 뭐 됐습니까? 예. 근데 여기다가 어떤다고? 레몬즙을 한 짜 먹었어. 신맛이 아니라 뭔다고? 하네.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왜 이런 게 나타나느냐 이제 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 탈락합니다. 레몬처럼 신맛이 나는 음식에는 보통 구연산과 같은 산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다시 두 번째 탈락합니다. 자, 레몬에는 됐네. 예, 뭐가 있다고요? 산 됐습니까? 예, 성분이 어떤다고요? 포함되어 있다. 됐니? 예, 산성분을 가지고 있더라. 이러한 산이 물에 녹으면 수소 이온을 방출해서 용액 속의 수소 이온 농도가 어떤다고 높아진다. 그럼 다시요. 녹으면 됐습니까? 예. 자, 수소 이온 농도 자,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게 된다. 됐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용액 속의 수소 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뭔다고요? pH 됐습니까? 얘는 pH로 된다고 나타낼 수 있는데 다시요. 이 수소 이온 농도가 높을수록 됐나요? pH는 오히려 간다고요? 낮아진다. 됐습니까? 예. 다시요. 수소 이온 농도가 높아질수록 pH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 이해되겠니? 그죠? 예. 다시 보세요. 용액 속의 수소 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우리는 pH라고 이야기하는데, 됐습니까? pH가 어떻게 된다고 낮아지게 된다는 것은 역으로 수소 이온 농도가 증가한 것이다. 라고 본다. 됐니? 예. 그러면서 수소 이온 농도가 높을수록 pH는 낮아지는데, 자, 신맛 강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pH가 일시적으로 탄다고요? 낮아져. 다시 말하면 수소 이온 농도가 어떤다? 증가해. 됐습니까? 그러면서 뭐가 된다고요? 산성 환경이 형성된다. 그러면 되겠네요. 자, 레몬을 먹게 되면 레몬에는 산성분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다고요? 물에 녹게 되면 수소 이온 농도를 증가시켜. 역으로 pH를 탄다고 낮게 만들어. 자, 그래서 요 상황을 만다고요. 산성에 탄다고요? 환경이더라. 산성 환경을 만든다. 이해되겠니? 산성 환경을 만든다라는 거죠. 예. 오씨, 이거 또 이란데. 다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이 혀의 단맛 수용체의 바깥쪽에는, 됐습니까? 단맛 수용체 바깥쪽에는 조개 껍질 모양의 구조가 있는데, 여기에 특정 분자가 결합해서, 자, 조개 껍질 모양의 구조가 닫히면, 이제 수용체는 활성화 상태가 된다. 자, 세 번째, 그죠? 자, 조개 껍질 모양의, 그죠? 구조가 된다고요? 닫히면, 됐습니까? 예. 그 수용체는 다시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활성화 된다라고 볼 수 있다. 예. 계속, 예. 자, 미라클린은 다시 할게요. 미라클베리가 가지고 있는 미라클린 단백질입니다. 그 미라클린은 혀의 단맛 수용체에 일단 어떤다고 결합을 하더라. 됐습니까? 예. 그럼 이제 보세요. 예. 여기에 이런 식으로 됐나요? 조개 모양의 구조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됐니? 뭐 조개 모양 같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에 됐나요? 예. 그러면서 미라클린이 됐습니까? 예, 닿게 되면 됐습니까? 얘를 가지고 미라클린이라고 합시다. 됐나요? 미라클린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오케이, 미라클린 합시다. 자, 그러면 다시요. 이제 미라클린이 됐나요? 예, 혀의 단맛 수용체에 결합하는데 자, 입안의 환경이 중성의 pH라고 한다면은 미라클린은 단맛 수용체를 활성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맛 물질에 대한 단맛 수용체의 반응을 억제하기도 한다. 그럼 이래 되겠네. 자, 요게 만약에 pH의 농도에서 뭐 한다고요? 중성이라고 한다면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단맛 수용체를 활성화 못해. 단맛 그죠? 예. 수용체를 어떤다고요? 예. 활성화하지 못해.
그러면은 단맛 수용체를 활성화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맛을 느낀다는 거, 못 느낀다는 거야? 못 느낀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됐니? 예. 그러면서 오히려 됐나요? 단맛 수용체 반응을 됐습니까? 예, 반응을 뭐 한다고요? 억제하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네, 뭐가요? 바로 좀 미라클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환경에서는요? 중성의 환경에서는 그래 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나 다시 제목 강의 쳐놓고요. 그 다음 내용 다시 밀쳐야 되겠죠? 역사니까. 자, 입안의 환경이 이제 산성 환경이 돼. 자, 그럼 요 환경을 제가 이제 한다고요. 자, 산성 환경이었으니까 pH가 높은 상태야, 낮은 상태야? 낮은 상태가 되겠지? 됐습니까? 예. pH가 낮은 됐나요? 예. 바로 산성의 뭐가 된다고요? 환경이 된다면. 됐니? 예, 산성 환경이 된다면.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갑니다. 보세요. 자, 이제 산성 환경이 된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데, 그죠? 예, 그냥 갑니다. 그럼 단맛 수용체 표면에 결합된 미라클린의 전하 분포가 된다고요? 달라져.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미라클린의 전하 분포가 됐나요? 예. 달라져. 됐니? 예. 그렇게 달라짐으로써 계속합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가 단맛 수용체 바깥쪽 조개 껍질 모양의 구조를 그 껍질 모양 구조를 바뀌게 만들어. 그러면은 조개 껍질의 모양의 구조를 어떻게 한다고요? 닫아버리자. 잠깐만. 요거 한다고 닫게 되면은 저 앞에서 어떤 현상이 있다고 그랬었지? 앞에서요. 수용체를 활성화시킨다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단맛 됐나요? 예. 수용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하, 활성화시키네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뭘 느낀다라는 거야? 단맛을 느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지. 요거 이해되겠니? 요거 단맛을 느낄 수 있다. 됐나? 자, 어떤 환경이 된다면? 산성 환경이 된다면. 됐나요? 예. 그러면 산성 환경을 만드는 것은 앞에서 뭘 먹으면요? 레몬을 먹으면 되죠. 레몬을 먹으면 되죠. 이해됐나? 자,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나갑니다. 자, 이제 미라클베리 열매를 섭취 이후에 신맛이 강한 음식을 먹으면 단맛 수용체가 활발하게 신호를 형성하게 되고 이 신호가 뇌로 전달되어서 우리는 이제 뭘 느낀다는 거요? 단맛을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가 되겠죠. 예. 자, 계속 갑니다. 예. 자, 이 현상은 신맛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단맛 수용체로 바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됐습니까? 예. 됐나요? 즉, 신맛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단맛 수용체로 바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하는 것은 그냥 뭐 한다고요? 단맛 수용체의 민감도와 반응도더라.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음식물이 지금 어디에 만났어? 바로 단맛 수용체하고 만났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신맛 수용체인데 얘가 단맛 수용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됐나요? 예. 이 단맛 수용체가 됐나요? 그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 단맛 수용체가 이제 활성화되어 버려서 그런 거더라라는 거잖아. 됐니? 예. 자, 그래서 다시요. 자, 이 실제로 변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내부에 달하기 위해서 바로 단맛, 그죠? 예, 수용체의 자, 무엇이라 그랬니? 아, 반응도와, 그죠? 예, 뭐 한다고요? 민감도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다시 갑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민감도와 반응도, 민감도 다시 내볼까? 민감도는 수용체가 자극에 의해서 얼마나 쉽게 활성화되는지를 나타내는 성질이더라. 그걸 민감도라. 즉, 다듬을까? 고요. 자극 물질의 농도가 낮거나 자극의 강도가 작아도 어떻게 한다고? 수용체가 먼저 활성화된다면 됐니? 예. 그 수용체는 어떻게 한다고요? 민감도가 높은 것이다 라는 거죠. 됐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감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됐습니까? 예. 아주 작은 거 됐나요? 아주 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강도에도 됐나요? 예. 됐니? 작은 강도나, 그죠? 예, 그 다음에 낮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농도에도, 한다고요? 활성화된다. 그것은, 역으로 민감도가 높다. 됐니? 예. 자, 반응도 다시 내볼까? 다시 밑줄자. 한번 활성화된 뒤에 신호의 크기가 얼마나 강하고,
또 지속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지칭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신호의 크기가 됐습니까? 신호의 크기, 그죠? 예. 그 다음에 다시 그것에 대한 어떤 지속성, 그죠? 예, 됐나요? 예. 자, 그걸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다? 반응이니? 예. 그래서 미라클리는 이제 입안이 산성약 같은 특정 조건에 놓였을 때에 같은 자극에도 단마 수용체가 더 쉽게, 더 크게 어떻게 한다고요? 반응하도록 해버린다. 그럼 쉽게 말한다 그러면은 민감도 어떻게 한다고 높아지게 만들고 반응도도 어떻게 한다고 높아지게 만들더라. 이해되겠니? 예. 그 얘기야. 자, 마지막 5번이 나갑니다. 됐나요? 예. 미라클베리의 효과는 맛인지가 자극 자체만으로는 결정되지 않고 결국 주변 조건, 어떤 것이겠어요? 산성환경과 같은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 그죠? 예. 그것에 의해 좌우된다라는, 자, 그걸 말한다고요? 맥락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네요. 그죠? 예. 바로 맥락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 그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한다고요? 결정지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맥락 의존성. 그죠? 예. 그래서 같은 분자라 하더라도 수용체 상태와 화학적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따라서 미각 수용체의 반응은 뭔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맛인지 맥락 의존성은 단순히 흥미로운 자연현상을 넘어서 다양한 실험적 응용 가능성을 가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것. 그래서 밑 두 번째, 항암 치료 과정에 심막 과민으로 고통하는 환자의 상향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뭐 그것은 이제 활용성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니? 예. 자, 요게 이제 요 질문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자, 뭐 다른 문제보다도 여러분들 16번 문제 바로 해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됐나요? 16번 문제. 자,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됐니? 예. 자, 미안합니다만은 보기에 지금 뭐 나왔죠? 그래프 나왔죠. 그죠? 예. 자, 제가 여러분들 늘 이야기하는 거, 도표나 그래프 나오게 되면은 1차적으로. 자, 우리 그래프만 오늘 얘기해 볼까요? 그래프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뭐 잡아달라고 그랬었죠? 바로 X축과 Y축에 대한 정의. 있습니까? 예. 그럼 지금도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자, 체크해 볼까요? X축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H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왼쪽에 탄다고요? 5.0, 오른쪽에 7.5. 자, 그럼 이거 여러분 어떻게 봐줘야 돼? 자, pH 5.0은 낮다는 이야기잖아요. 7.0은 높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다시 5.0일 때에 어떤 환경이 된다고? 산성 환경. 이래 되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왼쪽이 산성 환경이야.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Y축 정의 확인해야 되겠죠? Y축, 뭐라고 했어요? 단마 수용체 활성화 정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니? 예. 그래서 위쪽이 어떤다고요? 활성화가 어떤다고요? 높다. 아래쪽이 어떤다? 낮다. 그래 되는 거잖아. 됐니? 예.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래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여기가 이제 pH가, 여기가 이제 활성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여기 지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다고요? 산성 환경일 때 어떤다고 활성화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해되겠니? 그죠? 예,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X축과 Y축에 대한 정의 확인했으면, 이제 두 번째, 뭐 하라 그랬었지? 그 X축과 Y축을 지나는 직선과 곡선에 대한 정의 확인하라 그랬었죠. 됐습니까? 예. 자, 지금 점선 A라고 돼 있는 것 있죠? 맞습니까? 예. 자, A는 뭐라고 해서 일반적인 단마 수용체라고 돼 있습니다. 됐니? 예. 자, 그런 거 합시다. 예. 요게 어떤다고요? A다. 됐나요? 예. 얘는 뭐가 된다고요? 일반적인, 됐나요? 예. 단마 수용체다라는 거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적인 단마 수용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소위 말해서 pH가 높을수록, 맞습니까? 예. 산성 환경이 아닐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활성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되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B 더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까? 예. 자, B는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 요게 뭐 한다고요? B더라. 다시요. X축, Y축 됐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나는 직선과 곡선에 대한 정의 됐니? B는 뭐라고 돼 있느냐? 봤더니만 미라클린이 결합된 단마 수용체. 이야, 요거 만다고요? 미라클린이 됐나요? 네. 포함되는 단다고요? 단마 수용체 됐나? 오, 그래 보니까 이제 앞에서 알겠다. 자, 요 부분 됐습니까? 예. 자, B가 어떻게 한다고요? 활성화 정도가 높은 이유가 뭐냐? 뭐 때문이지? 요가 5.0 됐습니까? 만다고 산성 환경이야. 이제 이해되겠니? 예. 그럼 다 됐잖아요. 이걸 자꾸 놓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쉬운 것에는 불구하고.
자, 그럼 이제 선지 1번부터 한번 봐봐요. 됐니? 예. A와 달리 B는 됐습니까? 미쳤까요? 수소 이온 농도가 증가할수록 반응도가 높아지겠군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B는 됐습니까? 예. 그러면 방금 뭐니? 수소 이온 농도. 그러면은 B는 지금 X축하고 Y축 잡는 게 얘 활성화 정도고 얘 만다고요? pH 정도야. 그러면 앞에서 수소 이온 농도는 뭐하고 연결되지? pH하고 연결되잖아. 그죠? 예. 저 앞에서 뭐라겠지? 레몬은 산성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녹으면 수소이온 농도는 증가하게 되면서 pH는 어떻다고요? 낮아집니다. 맞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pH를 어떻다고 낮추게 되는 것이요. pH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활성도가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저 앞에서 단맛 수용체는 어떤다고요? 특히나 미라콜린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떤다? 반응도가 높고 민감도도 높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맞죠? 예. 그럼 선주 1번 반응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높아지겠다라는 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 2번 A의 활성화 정도가 큰. 그러면 A라고 했으니까 A 됐습니까? 활성화 정도가 크다. 어느 쪽이에요? 이 부분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즉 다시 한다면 pH가 높은 지역에 속하겠죠. 됐니? 예. 그래서 활성화 정도가 가장 큰 환경에서 B는 단맛 물질에 대한 반응이 억제되겠고. 그래. B는 A가 어떤다? pH가 높은 쪽에. 자, B는 어떤다고요? 활성화 정도가 여기 일어나는 거니까 억제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됐나요? 자, 3번 순지. B는, 자, pH가 낮을수록. 자, 갑니다. B가 pH가 낮을수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겠지? 요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요 지점. 됐습니까? 요 점을 얘기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pH가 낮을수록 수용체 바깥의 쪽의 끝줄 모양 구조가 미줄까요? 닫히게 된다. 맞습니까? 다시 말한다면 활성화 정도가 높아진다. 맞습니까? 예. 그 앞에 되겠잖아요. 자, 혀의 단맛 수용체 옆에는 뭐가 있다고? 조개 모양의 구조가 있는데 그것이 닫힐 때에 단맛 수용체가 된다고요? 활성화된다.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pH가 낮을 때 된다고 활성화 정도 높다. 활성화 높다라는 것은 어떤다고? 조개 모양의 구조가 닫힌다. 됐니? 그런 맞네. 자, 4번. pH가 낮을 때, 자, B의 활성화 정도 큰 거. 자, pH가 낮을 때 B의 활성화 정도가 된다. 큰 거. 있으니까. 예. 됐니? 자, B는 뭐라고 했습니까? 단맛 수용체의 활성화 정도가 맞죠? 미라클린이 있습니다. 맞죠? 오케이. 그러면 활성화 정도가 큰 것은 단맛 물질에 대한 B의 반응도가 커질 때, 잠깐만. 단맛 물질에 대한 B의 반응도가 커진 거야? 지금 얘 뭐였습니까? B. 미라클린이 결합된 단맛 수용체잖아요. 그러면 미라클린은 단맛을 가지고 있는 거니?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미라클린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미라클베리는 앞에 있잖아. 단맛 없어요. 됐습니까? 예. 그런데 얘가 무엇하고 만나면 산성의 환경과 만나게 되면 됐습니까? 제가 뭐를요? 단맛 수용체를 활성화시킨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단맛을 느끼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애초에 제가 단맛 물질이었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pH가 낮을 때 B의 활성화 정도가 큰 것은 단맛 물질에 대한 B의 반응도가 커지기 때문에 B는 만다가 미라클린 단백질이 포함된 단맛 수용체를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미라클린은 그것도 미라클 베리에 나와 있는 단백질이고 얘는 단맛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B의 반응도가 커지기 때문이다. B의 반응도는 어떤다고? 단맛 물질에 대한 그렇죠. 됐습니까? 됐니? 그럼 답 몇 번이야? 4번 이래 되잖아요. 됐습니까?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지 5번. 네? pH 변화에 따라 B의 활성화 정도가 달라졌다. 그래, pH 변화에 따라서 낮은 쪽에서는 활성도 높지만 높은 쪽에서는 활성도가 낮다. 맞습니까? 달라진 것은. B에 결합된 미라클린의 자, 전하 분포의 변화. 맞습니까? 자, 앞에서 얘기했죠? 그죠? 예. 자,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pH가 낮은 사성하게 되게 되면은 이 미라클린의 전하 분포가 어떻게 된다고? 달라집니다. 됐니? 그건 다음 몇 번이야? 4번. 이게 뭐가 어렵죠? 다시. 자, 얘 뭐라고 그랬었죠? 미라클린이 포함된 단맛 수용체.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그러니까 미라클린은 다시 단맛 물질이니? 아니잖아. 됐습니까? 저 앞에서 얘기했지만 어떤 음식은 문자가 미각 수용체의
활동 방식을 바꾸는 거야. 됐습니까? 애초에 그 물질이 이 블랙홀을 배제하는 것이 단마 물질이 아니야. 단마 물질이 아닌데 이 단마 수용체를 만다고요. 소위 말해서 반응도 활성화시켜 버리는 거야.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뭘 느끼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단맛을 느끼게 만들어 버리는 거다. 됐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지. 흔히 말하는 맥락의존속, 산소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얘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단맛 수용체 활성도가 높아지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게 바로 미라클린 단백질이 그래 보여주더라. 됐나? 예. 좋습니다. 뭐 이 질문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안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래프가 나오면은 X축, Y축에 대한 점. 그것을 지나는 직선과 곡선에 대한 점. 있습니까? 그것이 반드시 잡아주셔야 돼요. 됐니? 예.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